저 같은 경우에 발리를 총 3주 있었는데 3주 중에 거의 1주 반 정도를 이제 아파 보니까. 안녕하세요, 디지털 노마드 비디오 메이커 박인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발리에 오셨었을 때 흔히 혹은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발리벨리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한 7일 정도 발리벨리를 겪으면서 그때의 기억들을 좀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제가 뭐 의사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하면은 발리벨리 안 걸립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단순히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걸렸던 증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러이러한 증상으로 발리벨리를 겪었었다.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 또 어떻게 뭘 먹고서 좀 괜찮아졌는지, 며칠 뒤에 좀 괜찮아졌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발리벨리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식중독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뭐 물갈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흔히 겪게 되는 뭐 병 중에 하나라고 해서 사람들이 발리벨리라는 이름을 쓰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제 증상을 좀 말씀드리면은, 5월 13일 월요일부터 대략 5월 19일까지 월화수목금토일 정도가 아팠는데, 정말 아팠던 거는 월화수목은 좀 애매했어요. 아픔기가 남아있었는데 월화수가 되게 아팠었고, 목금토일은 증상이 좀 남아있는 정도? 활동이 막 어려울 정도까지는 아니었었는데, 근데 아무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가면서 점점 아픈 강도는 내려갔던 것 같아요. 월요일날 첫째 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에 월요일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투어하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아침부터 너무 피곤했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몸이 찌뿌둥하지 막 싶었었어요. 그래서 좀 커피를 마시면 좀 괜찮아질까 싶었는데, 커피를 마셔도 전혀 나아지는 기미가 없었고, 계속 하루 종일 그 투어를 하면서 너무 피곤해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하다가 결국 끝날 때쯤에 한 오후 한 2시쯤에 끝났었거든요. 투어가 2시쯤에는 그냥 말할 힘도 없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점점 저녁이 되면서 이게 약간 몸살인가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제 타이레놀 하나 먹고서 잤었던 기억이 납니다. 둘째 날에는 이제 막 점점 그 몸살기가 제일 셌었고 제일 컸었고, 다행히 전 둘째 날에는 아무 일정이 없어가지고 숙소에서 그냥 푹 쉬면 괜찮아지겠다 싶어가지고, 저녁쯤 되니까 점점 설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사를 하는데, 이게 평소에도 설사를 하긴 했지만 그런 설사가 아니라 그냥 배가 아픈 설사였었어요. 그래서 화장실 가는 게 약간 고통스러울 정도로의 강도의 설사였었어요. 그래서 너무 막 계속 싸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배가 너무 아팠고, 그렇게 이제 둘째 날을 보내고, 근데 제가 화요일 날 약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타이레놀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화요일 날 그 약국을 갔는데 타이레놀을 안 팔더라고요, 발리에서. 그래가지고 이부프로펜이라는 약을 팔더라고요. 스페기펜? 이 약을 팔아서 이 약을 사 먹으니까 좀 나은 것 같은데도 완치된 느낌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화요일부터 계속 이 약을 먹었고, 셋째 날에 제가 새벽부터 또 투어가 있었거든요. 전 솔직히 하루 이틀 아프면 다 나을 줄 알고 수요일날 있는 투어를 그냥 강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 투어가 새벽 2시에 출발하는 투어였는데, 새벽 2시에 딱 일어나는데 정말 그냥 이를 막 떨면서, 이 발리가 그냥 지금 한여름이거든요. 지금 한 30도 좀 넘는데 그냥 완전 더운 여름이에요. 근데 그 새벽에 2시에 일어나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막 이를 막 떨면서 일어났었어요. 막 추워가지고 막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막 바람막이 입고 막 그냥 한여름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정말 더운 한여름인데도 전 너무 춥게 느껴져가지고 막 옷을 껴입고서 그 투어를 갔었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에서 어떻게든 또 잠이 들었죠. 잠이 들고서 하루 종일 이제 돌핀 투어라고 해가지고 저기 뭐 바닷가 가서 스노클링도 하고 돌고래 보는 거였는데, 그냥 너무 힘이 없었는데, 또 때마침 설사가 좀 심해졌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설사가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물만 마시면 일단 속이 좀 니글거려요. 약간 좀 막 토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포카리 스웨이트를 전 사서 마셨던 것 같아요. 포카리 스웨이트 사서 마시면서 수분 보충을 좀 하면서, 근데 또 화장실 마려면 또 바로바로 가고, 근데 화장실에서 무조건 설사였고 가면 무조건 배가 아프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점점 몸살이 월 아프기 시작했고, 화요일날 제일 아팠고,
수요일날 계속 아팠고, 근데 수요일부터 설사가 되게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뭐만 먹으면, 물만 마시면 바로 설사였고, 그래서 포카리 스웨트 마시니까 설사는 이제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예 끼니를 안 먹었었어요. 수요일날부터는. 화요일부터 끼니는 거의, 식사는 거의 안 했었어요. 식사는 거의 안 하면서 먹으면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수요일날 투어 끝나고 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아프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투어 끝나니까 한 12시, 1시쯤 돼서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방 안에서 이제 좀 휴식을 취했죠. 넷째 날 이제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쯤 됐으니까 이제 다 나았겠거니 싶었는데, 몸 컨디션은 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었어요. 목요일, 넷째 날쯤 되니까. 근데 대신에 몸살기가 조금 남아있는 게 느껴지긴 했는데, 활동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었다. 그래서 좀 돌아다녀야겠다 싶은데, 그래서 막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먹으니까 바로 또 설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넷째 날이 됐는데도 설사 기운은 계속 남아있어가지고 계속 또 웬만하면은 아침, 점심은 잘 안 먹었었어요. 저녁에만 조금만 먹었고, 다섯째 날, 금요일 되니까 이제 몸살 기운은 거의 좀 사라졌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화장실은 아직까지도 계속 설사가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계속 다녔고, 다섯째 날 금요일까지도 설사 계속했고, 토요일도 마찬가지로 이제 몸살 기운은 거의 없는데, 여러분 다 나은 줄 알았는데 설사가 또 다시 시작됐어요. 아니, 이게 장염이 시작됐어요. 장염이. 설사만 계속 남더라고요. 그 나머지 일요일날 7번째 날이었는데 아직 몸살은 다 나았는데 설사가 안 멎어가지고, 이때까지만 해도 음식 먹는 거 되게 조심했었어요. 그러니까 아프기 시작해서 지금 보니까 제가 일요일 밤까지 총 7일을 음식 먹는 걸 조심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포카리 스웨트 마시면서 잘 좀 이겨냈던 것 같아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첫째 날에 막 몸이 찌뿌둥하고 뭔가 살 닿으면 약간 아픈 느낌 있잖아요. 그럼 몸살 기운 첫째 날에 시작됐고, 되게 피곤해요. 되게 피곤한 느낌이 많이 들었고, 둘째 날에 몸살 되게 심했고, 저녁쯤 되니까 설사가 시작됐고, 셋째 날에 몸살이랑 설사 같이 동반했고, 넷째 날부터는 몸살 기운은 좀 줄어들면서 설사는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설사는 정확히 화요일부터 했던 것 같아요. 화, 수, 목, 금, 토, 일 6일 정도 설사를 계속 했던 것 같고, 몸살은 월, 화, 수 3일 정말 심했고, 3일 이후부터는 좀 괜찮아졌다. 이게 저의 증상이었었고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어떻게 대처를 했었냐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의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린다기보다는 그냥 저는 어떻게 이 시기를 이겨내려고 했는지, 제가 발리벨리에 안 걸리기 위해 처음에 어떤 준비를 했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막 준비한다고 해서 안 걸리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또 제 와이프가 저를 좀 챙겨줬어가지고, 저희 화장실에 있는 호수도 다 한국에서 갖고 온 필터 있는 것도 썼었고, 그리고 음식도 가능하면 당연히 이제 식당에서 먹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길거리 음식들을 좀 생각 없이 먹었긴 했었어요. 근데 제 와이프도 똑같이 아팠거든요. 근데 보면은요, 제 와이프 같은 경우 얼음은 거의 안 먹었었어요. 근데 얼음을 안 먹어도, 흔히 발리에서는 얼음 먹으면은 설사병 걸린다고 하는데, 제 와이프 같은 경우 얼음을 안 먹었는데도 똑같이 발리벨리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얼음이 또 원인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수도물 물 샤워하는 거 필터 또 깨끗한 거 쓰면은 또 안 나을까 싶었는데, 저 깨끗한 거 썼는데도 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대처를 했지만, 근데 한 가지 길거리 음식은 좀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 음식이 좀 문제였나 싶기도 하고, 좀 어디가 정답, 어디서 그걸 제가 걸렸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지금도. 근데 아무튼 조심해도 걸린 사람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걸렸을 경우에는 저같이 그냥 일찌감치 이렇게 이런 수순으로 아파지겠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은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처음에 걸렸었을 때는 타이레놀로 좀 준비를 했었어요. 타이레놀로 좀 대처를 했었는데, 타이레놀이 다 떨어져가지고 둘째 날부터는 무슨 약을 먹을까 하다가 그 약국 가니까 타이레놀 안 팔아서 이부프로펜을 주시더라고요. 이거 먹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근데 여러분, 발리 참고로 약값이 진짜 비싸요. 이 약 한 박스에 되게 조그맣거든요. 한 박스에 4만원 정도 해요. 4만원. 한국에서 타이레놀 이렇게 비싸진 않잖아요. 근데 약값이 발리가 진짜
비싸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었어요. 그래서 약 가능하시면 한국 챙겨 오시면 좋은데, 또 한 번 느꼈던 거는 7번째 날에 제가 가던 교회에서 약을 한국 약을 주셨어요. 선물로 먹으라고. 근데 7번째 날에 거의 다 낫긴 했었지만 제가 한국에서 주신 약을 딱 먹으니까 그날 저녁에는 그냥 완전 그냥 싹 나았어요. 그냥 설사. 이 약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끝에 좀 가니까 설사가 제가 좀 심해졌다고 했잖아요. 설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화, 수, 목, 금, 토, 일 6일 정도를 했었는데 6일째에 이거 딱 이 약 먹으니까, 이 설사약 먹으니까 완전 싹 낫더라고요. 약은 한 이 정도로 먹으니까 금방 낫더라고요. 나 느꼈던 게 한국에서 한국 약이 제일 약발이 세구나, 한국 사람들한테는 싶어가지고 진짜 처음부터 이거 먹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7일 정도 싹 아프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괜찮아졌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그리고 나서 한 이틀 뒤였나? 그냥 길거리에서 파는 무슨 로띠 같은 게 팔더라고요. 약간 전 같은 거. 그래서 그거 너무 먹어보고 싶어서 먹었거든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먹자마자 바로 너무 속이 느글거리고 토할 것 같고, 설사까지는 아니었어요. 그 심한 설사병의 설사는 아니었는데 너무 속이 느글거리고 토할 것 같아가지고 주셨던 이 약 다시 먹었거든요. 다시 먹으니까 싹 괜찮아지긴 했었어요. 그래서 딱 그때 느꼈던 게, 그냥 발리에서는 길거리 음식 그냥 조금 가능하면 안 먹어야겠다 싶더라고요. 좀 너무 아쉬웠는데, 근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아파 보고서 그래도 괜찮겠지 싶어서 또 먹었었는데, 역시나 진짜 바로 아파가지고 먹고 싶어도 좀 그냥 안 먹는 걸로. 아파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발리를 총 3주 있었는데 3주 중에 거의 1주 반 정도를 이제 아파 보니까 뭐 7, 8일 정도 이렇게 아무것도 못 해보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의 그냥 이런 발리벨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리면은 혹시라도 걸리신 분들 혹은 오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싹 나아서 너무 행복해요. 진짜. 근데 아팠을 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걸 보시는 분들은 안 아프셨으면 좋겠고, 혹은 지금 이 걸리셨다 하시면은 한 7일 정도는 그냥 마음 놓으시고, 그냥 7일 정도는 설사도 계속 나오겠구나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미난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발리 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